네, 안녕하세요. 자, 지지 않는 주식 투자 공차장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이 8월 달에 우리가 꼭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슈와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그래도 21선이 주황 색깔 선인데, 이 기술적인 흐름대로만 봤을 때는 21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고, 이 검은 색깔 선이 121선인데 이 121선마저도 현재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1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면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면서 쌍바닥 형태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셨을 건데, 그래도 이제 어제 오늘 또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래도 21선과 121선 위쪽에 현재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해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안심하고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현재 차트를 잘 보시겠지만 현재 위치에서 결국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상승하는 이런 패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횡보를 보이게 되면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결국 시장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거시적인 부분들, 그리고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참고하고 봐야겠죠. 이 삼성전자가 4분기 매출이 어떻고 3분기 매출이 어떻고 뭐 내년은 어떻고 이런 거는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당연하게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받쳐주고 시장 안에 돈이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가 결국 받쳐줘야지만 결국 코스피도 코스닥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제 삼성전자 분명히 상승 모멘텀이 있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거시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8월 달의 흐름이 과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 거시적인 부분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통화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물가 지수, 이 물가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물가 데이터가 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예를 들어서 2021년도 팬데믹 시기에 물가 상승률이 최대 11% 넘게 올라갔다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물가가 정말 치솟고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에서는 뭘 할까요? 당연히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 하고 긴축을 시작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뒤따라서 한국은행에서도 똑같이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이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 인하의 반대말로서 쉽게 말씀을 드려서 시중에 풀린 돈들을 흡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중에 풀린 돈들을 흡수하는 게 왜 이게 안 좋게 작용을 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쉽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은 실질금리입니다. 우리가 명목금리라는 게 있고 이 실질금리라는 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실질금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명목금리, 현재 기준금리에다가 이제 뭘 빼는 거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빼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향후의 물가를 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현재 물가가 이제 3%대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고 현재 기준금리가 대략 한 5%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에서 3%를 빼게 되면 2%가 나오게 되죠. 플러스 2%라는 것이에요. 플러스 2%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일단 내가 돈을 아무것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은행에다가 맡겨만 둬도 어쨌든 돈이 불어난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버린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게 된다라면 이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죠.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은행에다가 돈을 박아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들고만 있어도 손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제 주식 쪽에 이 위험자산 시장에 돈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금리를 여기서 올려버리게 된다면 플러스 전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현재 마이너스 3.4%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 금리 자체 기준금리를 뭐 6%, 7%까지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잡히면서 동시에 실질금리 자체가 플러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서 자금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종목이 좋다 한들 투자 시장의 전체 유동성 자금이라는 게 줄어들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과 같은
같은 큰 시장 자체가 크게 움직이기가 매우 힘든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이 통화 정책 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실 만한 게 바로 뭐가 있을까요? 잭슨 홀 미팅이 있게 되죠. 향후 4분기 그리고 내년 정도에 통화 정책이 어떻게 또 만들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런 중요한 이벤트를 앞에 두고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시장이 움직이기가 매우 힘들겠죠. 특히나 2026년도 이제 9월 달은 정말 다행히도 59.86%인데 10월 28일, 12월 9일 그리고 2027년도 1월 27일 연달아서 3번이나 FOMC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할 수 있는 날짜인 거죠. 근데 이런 게 지금 당장의 10월부터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지금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움직이기가 매우 힘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잭슨 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하반기 통화 정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8월 달에 시장 자체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현재 코스피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섹터, 이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3점 닉스는 과연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 게 정상적일까요? 당연히 횡보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잭슨 홀 미팅 이후에 과연 통화 정책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첫 번째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크게 변함이 없다. 그러면 10월달, 12월달, 내년 1월달까지 해가지고 이 통화 정책의 이 현재 확률이 바뀔 만한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이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제 정말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나스닥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또 재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같이 또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어떤 지표가 발표가 되냐?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소비자 물가지수의 어떤 지표다? 선행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행한다 라고 하죠. 그 말인즉슨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이 결과값에 따라서 8월 달에 발표하게 될 소비자 물가지수, 9월 달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발표 값이 좋게 나와주면 앞으로 8월 달 이어서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괜찮게 나와줄 수 있다.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생산자 물가지수가 현재로서는 정말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이 결과값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잭슨 홀 미팅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고 잭슨 홀 미팅이 있던 달들은 항상 시장이 흐름이 박스권 횡보 장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025년도 8월달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시면 박스권 횡보가 이어지게 되고 9월부터 다시 올라가게 되죠. 이 9월달에 왜 올라간지 아시나요? 정확하게 8월 22일 날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파월 의장의 성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파월은 항상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려서 금리 올린다, 금리 내린다 이런 말 자체를 안 해요. 자, 일단은 끝까지 데이터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파월이 어떤 얘기한지 아시나요? 금리 인하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경기를 부양책, 경기 부양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 때 부양을 할까요? 아닙니다. 좋을 때 경기 부양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어떤 사태가 발생되느냐? 향후 물가가 올라버리는 엄청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자체는 결국에는 경기가 좋을 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고용 자체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최근 고용지표 발표됐을 때도 시장이 움직였었죠. 왜 고용이 안 좋았는데 시장이 왜 움직이나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용 자체가 둔화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둔화가 되고 침체가 되잖아요. 둔화를 막겠다는 의미에서 보험성 금리 인하의 성격을 띤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8월 달에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겪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강세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 흐름에 따라서 8월 달은 계속 횡보 그리고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에 따라서 9월 달에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8월 말에 이제 잭스홀 미팅 꼭 이것만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횡보가 이어지게 되면 시장의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수급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만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지부진했죠. 어제 오늘. 근데 반대로 수급이 자체가 삼전닉스가 아니라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수급은 반대로 어디로? 코스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주도 종목들, 분산 장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주도 종목들, 그날의 주도 종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아침에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 볼만한 게 딱 하나밖에 없었죠. 삼전대진, 삼성전기, 토픽 교체, 목표가 262만 원으로 상향 조정. 그렇죠. 이런 종목들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게 결국 삼성전기나 사마콘덴서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94,000원짜리 아침에 여러분들께 재료나 이슈가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보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봉상 이 거래대금 측면만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던 자리들 있죠. 여기서부터 125억 정도가 넘게 터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100억대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주목하고 있던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해야 우리가 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이 종목 선정에 해답이 있습니다.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그 다음에 타점. 항상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시장 보시고 난 다음에 종목 선정 그 다음에 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을 보고 타점을 고르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손실 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주도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선정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주도 종목이 매번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땐 좀 쉬어가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주도 종목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뭐 내일도 시장 흐름 보면서 또 나갈 거기 때문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래도 94,000원대부터 해서 얼마까지? 11만 800원까지 정말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 계시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공차장에 지지 않는 투자 그쵸? 무료 신청하기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아침에 주도 종목들 선정이 되면 바로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조금만 이제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라고 이제 매일매일 웬만하면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안 하셔도 돼요. 한번 보시고 이 사람 스타일이 어떤 거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한번 참여해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대략적으로 이제 8월달 시장에 대한 예상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고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